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여기에 들려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얼마 전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잘못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를 했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통쾌합니다. 딱히 자랑할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딸이 하나 있어요. 남편은 딸이 어릴 적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먼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딸은 아빠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죠. 다른 집 딸처럼 풍요롭게는 못 지냈지만 그래도 부족하게는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딸도 귀한 딸이었기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서 일을 미친 듯이 했죠. 쉬는 날 없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만 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딸을 더 좋은 거 먹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만큼 저는 딸이 너무 소중했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다치는 건 상관이 없었고 참을 수 있었는데 딸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저는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갈 정도로 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죠.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더 금이야 오기야 키운 것도 있습니다. 제 딸이 이런 부족한 엄마의 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자라주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아서 항상 선생님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했는데도 혼자서 척척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찍부터 철이 들어서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도 없었죠. 딸은 좋은 대학교를 나와 또래에 비해 어린 나이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제 딸이 유망주로 보였는지 상도 여러 번 받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앞으로 딸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능력 있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고 말이죠.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했죠. 그때는 딸이 20대였고 저는 청춘을 조금 더 즐겼다가 결혼하길 바랬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딸을 낳아서 제 청춘을 딸한테 다 바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딸은 저와 다르게 조금 더 20대를 즐겼다가 시집을 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딸은 확고했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둘 다 직장도 있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남자이길래 제 딸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려는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딸보다 능력이 좋지 못했고 이미 장가도 한번 갔다 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제 딸을 시집 보낼 수가 있나요? 둘의 나이 차이가 띠동갑만큼 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재혼을 한 사람이라고 하니 당연히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반대를 하면 뭐하나요? 딸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엄마 실망시킨 적 있어? 나 잘 살 수 있으니까 믿어줘. 딸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 딸을 얼만큼이나 사랑하는지는 가늠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어보려고 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희 딸이 행복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둘은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분가를 하고 신혼생활을 즐길 줄 알았는데 시댁살이를 하기로 했답니다. 왜 굳이 그곳까지 들어가서 사는지 당시에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딸의 선택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딸이 사돈댁에 들어가 사는 동안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도 힘들 거고 어른들 비위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딸은 잘 살고 있는 건지 저한테 연락도 잘 하지 않았고 어떻게 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딸에게 많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화로운 주말이었고 집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딸밖에 없었기에 딸이 오랜만에 집에 온 줄 알았죠. 그 소리에 저는 버선발로 현관문까지 뛰어나갔어요. 문이 열리고 딸의 모습이 보였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은 꼴이 만신창이었고 많이 울었는지 눈도 팅팅 부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달려와 안겨 더 펑펑 울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저는 딸에게 설명을 요구했어요. 딸은 그 뒤로 10분 정도 더 오열을 했고 겨우 진정을 한 뒤 저에게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저는 이 기쁜 일에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물어봤고 딸은 거기서는 임신을 축하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돈댁은 그 유명한 아들아들하는 집안이라고 해요. 아들을 낳지 않으면 그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딸은 임신 사실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시댁 사람들한테 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들이냐고 묻는 거였대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딸이었고 점집으로 가서 몇백만 원이나 들이며 이것저것 물었는데 제 딸에게 아들 사주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 뒤로 시댁의 괴롭힘이 너무 심해졌대요. 임신한 아이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기본이었고 아주 가정도우미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이도 제 딸한테 막말과 괴롭힘을 서슴지 않았죠. 이미 제 딸은 그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에 불과했죠. 하지만 딸은 바보같이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집으로 뛰어왔다고 했죠. 바로 사위의 상간녀가 제 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간녀는 제 딸에게 뻔뻔하게 사위와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더 놀라운 건 상간녀는 사위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태몽이 아들이라 집안에서는 이미 상간녀가 며느리였죠. 한 지붕 아래에서 두 여자가 같이 지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딸은 배가 나온 채로 한시도 앉아있을 틈이 없었고 매일 몸을 움직여야 했지만 그 상간녀는 집거실에 대자로 누워 제 딸에게 이것저것 시켰다고 해요. 결국 이런 집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고 맘 편히 저와 사는 게 낫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도망쳤다고 했죠. 그동안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면 정말 속상했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돈한테 화도 미친 듯이 났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을 며느리로 데려갔으면 최소한의 인간 취급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집에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사위와 이혼을 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어요. 딸은 확실히 집으로 돌아와서 많이 안정적이게 보였고 열심히 문화센터도 다니면서 출산을 기다렸죠. 그리고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딸은 병원에서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고 사돈댁에서 하도 사주도 보러 다니고 딸인 태몽까지 꾸었으니 저희는 이미 딸이라고 거의 확정을 지은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출산 당일날까지 저희는 의사 선생님께 성별을 듣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딸은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수술방에서 아기를 받은 의사 선생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왕자님이네요. 그 순간 저와 딸은 굉장히 놀랐어요. 당연히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라뇨. 그럼 사돈댁에서 간 점집과 태몽은 대체 무엇인가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좋았기에 손주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 딸이 산후조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사돈댁에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전 사위와 전 사돈댁이 왔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양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선물들도 잔뜩 들고 왔죠. 저와 딸은 딱 봐도 그들의 속셈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돈댁은 딸이 안고 있던 손자에게 다가갔고
손자를 만지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네가 내 손자구나. 할머니 왔다. 대체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와 딸 둘 다 당황했고 딸은 사돈댁에 손을 뿌리치며 말을 하기 시작했죠. 할머니라뇨? 저 이 남자랑 갈라선 지가 언젠데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제 아들한테 할머니는 저희 엄마밖에 없어요. 그리고 딸은 현관문 밖으로 사돈댁이 가져온 선물들과 과일 바구니를 던진 뒤 그들을 내쫓았어요. 대체 무슨 양심인 건지 딸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니 너무 속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전 사위는 제 딸에게 계속 찾아와 다시 합치자는 말을 했고 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경찰에 여러 번 신고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딸의 육아휴직이 끝나서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해야 했죠. 딸은 원래 자신의 일을 너무 좋아해서 아기를 낳고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딸이 회사에 가는 동안 제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죠. 저와 딸은 손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아이를 잘 키우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딸은 회사 생활을 하고 꿈이 더 커졌는지 해외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들과 저와 함께 말이죠. 해외에 있는 회사로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딸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히 저희 셋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해외에서 잠시 살아보는 것도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딸 그리고 손주까지 셋이서 해외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딱 1년만 살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곳이 너무 좋아서 2년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곳에서 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딸은 그곳에서 일을 더 열심히 했고 점점 더 성장했어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제 딸이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딸은 일뿐만 아니라 사랑도 쟁취했습니다. 바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외국인이었죠. 저와 몇 번 인사도 나누었고 손주도 많이 본 적 있어요. 딸의 남자친구인 제임스는 딸의 아들과 정말 친하게 지냈고 자신의 친자식인 것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딸이 제임스를 만나고 더 행복해 보였고 드디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엄마로서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딸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임스와는 당연히 장거리 연애를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딸은 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제임스와 결혼을 한다는 말이었어요. 한국말이 서툰 제임스는 제 딸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회사로 옮기기로 했대요. 그리고 손주를 자신의 아들로 삼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서툰 한국말로 저한테 장모님이라고 해주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얼마 뒤 제임스와 딸 그리고 손주와 저는 넷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몇 년 만에 온 한국이라 설레기도 했고 긴장되기도 했죠. 제임스는 한국에 온 적이 처음이었지만 적응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전속결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둘은 빠른 기간 안에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덧 두 사람의 결혼날이 되었죠. 저는 제임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두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결혼식 당일날도 너무 좋았어요. 딸은 너무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결혼을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딸과 제임스가 입장을 하고 주례사를 듣고 있었죠. 하객들도 다 집중을 하고 있었고 결혼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누군가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지 직원들이 누군가를 말리는 소리가 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저희 결혼식장에 닫힌 큰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후 소리쳤습니다. 이 결혼 반대야! 그 말을 하고 버즌로드 위에 선 채로 소화기를 냅다 뿌려댔습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결혼식장을 나갔죠. 제 딸의 결혼식장에서 그 난리를 친 사람은 바로 전 사위였습니다. 정말 기가 찼죠. 결혼식을 한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까지 찾아와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냅다 뿌려댔고 몇 분 뒤 상황은 종료됐죠. 이미 그때는 하객들이 다 도망친 상태였고 결혼식장에는 딸과 제임스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수화기를 다 뿌리고 실실 웃고 있는 전사위 앞으로 제임스가 뚜벅뚜벅 걸어갔고 냅다 주먹을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전사위는 제정신이 아닌 건지 맞으면서도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경찰이 왔고 저희는 경찰서를 갔죠. 그런데 전사위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술이 만취가 된 상태였기에 사리분별을 전혀 하지 못했죠. 제 몸도 스스로 못 가누었고 비틀비틀대고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딸과 제임스는 옷도 못 갈아입고 턱시도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서에 왔습니다. 경찰들도 한숨을 쉬며 전사위가 술을 깰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 경찰서에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경찰은 전사위의 보호자라고 했고 저희는 그들을 보았죠. 바로 전사돈댁과 상간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 옆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임신했다고 상간녀 편들 땐 언제고 나은이 딸이었던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고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전사돈댁은 저희를 보고 고개를 푹 숙였죠. 자신의 아들한테도 달려가 이리저리 때리며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쪽 변호사가 왔어요. 제임스와 딸을 담당해주는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무조건 법대로 하려고 했죠. 저희 쪽 변호사가 피해보상금과 형벌에 대해 쓱 읊으니 전 사돈댁에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그런 큰 돈이 어딨냐며 제발 선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사돈댁이 부탁하는 걸로 모자라 상간녀까지 옆으로 와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딸이 그 부탁을 들어줄 리가 있나요? 그 상간녀한테 당한 게 얼만데 말입니다. 딸은 그 집에서 살 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고 매일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처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상간녀는 불쌍한 눈빛으로 제 딸을 보고 있었고 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고민 끝에 딸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꿇어. 딸은 팔짱을 끼고 상간녀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딸이 그 여자한테 괴롭힘받고 놀림받았던 것이 떠올랐는지 드디어 딸이 본격적으로 복수를 했죠. 상간녀는 도저히 자존심 때문에 무릎은 꿇을 수 없었는지 조심스레 눈을 피했지만 그때 전사돈댁이 말을 했어요. 너 뭐하니? 얼른 무릎 꿇지 않고. 전사돈댁이 상간녀의 어깨를 꾹 누르며 무릎을 꿇으라고 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상간녀는 제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땅으로 떨궜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을 파탄내놓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대로 했어요. 상간녀가 무릎을 꿇은 덕분에 선처가 조금 가능해졌죠. 겨우 감당할 수준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찰서를 나갈 때까지 저희에게 사과를 하며 돌아갔죠. 제임스와 딸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국에서는 또 전사위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울까봐 해외에서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비행기 값과 숙박비는 저희가 다 지불을 했죠. 확실히 더 호화롭고 고급진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하객분들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이 끝났고 저희는 외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기도 했고 사위인 제임스와 딸도 해외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자의 교육면에서도 외국에서 배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확실히 이곳에서 사니까 걱정거리도 없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손자도 이제 어느덧 커서 할머니라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임스도 친아들이 아니라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희 집에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딸은 과거의 아픔을 제임스를 만나고 나서 많이 나아졌어요. 이젠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도 알고 제임스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전 사돈 댁은 아직도 저희에게 피해 보상금을 갚고 있어요. 매달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 보면 기분이 묘합니다. 여러분은 결혼 잘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